네, 오늘도 김성진 부산대 명예교수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성진입니다. 네, 오늘은 그 내란 선동은 이재명이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가운데에 이게 예전에 시사 포커스에서 한 건데 이제 네. 다른 거에다 이름을 하고 이걸 조금 바꿨습니다. 네, 그 이재명이가 뭐 파렴치한 잡범이라는 말이 이미 너무나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네. 지금 보면은 이제는 이제 내란 선동 거기에다 반역질까지 하고 있다. 네, 추가돼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화면에 왜 이것을 좌우로 깔았는가를 보시면 네, 왼쪽에 있는 거는 지금 이게 저기 박범계. 네, 박범계가 이제 뭐 마이크 잡고 있는데 네, 정치 탄압을 정치 타압했지 않습니까? 네, 타밥. 예, 이거, 그게 이것이 어떻게 돼서 이런 식이 나오는가? 네, 이거 가지고서 또 엉터리로 지금 뭐 변명을 늘어났는데 요 비슷한 게 이번에도 있었어요. 네, 이거는 22년인가 그럴 겁니다 아마. 근데 이번에 보면 거기 야당 탄압 중재하라 돼 있잖아요. 네. 아, 예, 여기요. 예, 야당 그런 탄압 중재. 탄압. 어. 그게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거기에 중국 놈들 아닙니까? 이거 중국 애들이 한글 철자법을 잘 몰라서. 네네. 그러니까 이게 부정선거에서 똑같은 증상이 예.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 모임이 지금 저 탄핵 선동하는 그 모임인데 네. 그 전부 다 단체로 야당 탄압 중재하라 요걸 들고 있어요. 예. 한 명이 들고 있는 게 아니고 예. 손팻말을. 네. 그리고 차림새나 이런 모양이 딱 보면 뭔가 이상해요. 예. 그래서 저는 이자들이 지금 중국 유학생이거나 네. 아니면은 중국인으로서 국내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네요. 아니면 이 그래서- 인쇄소를 중국 애들이 운영하는 인쇄소에 맡겨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이게 네, 자금은 중국에서 대가지고 그렇겠죠. 인쇄소에서 작업해서 이게 나오다 보니까 한국말 스펠링도 막 틀린 것도 모르고. 예? 네. 그래서 이 부분을 하는데 네. 이제 이런 거를 보면 이게 지금 외환에다가 내란까지 겹치고 있는 상황이 아니냐 네. 이렇게 보이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 중앙선관위 지금 통치 권력을 선거로 교체하는 나라에서 예. 결국 조직적인 선거 부정이라는 것은 결국 반역이고 내란이다. 저는 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럼요. 예. 그 다음에 더더구나 그 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를 예를 들어서 북한이나 중국이 해킹을 했다면 네. 이것은 침략이 되는 것이고 외환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대통령이 방치하는 것 자체가 거꾸로 직무유기가 된다. 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내란 수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재명이 네. 그러면 여기에 지금 맞장구를 치고 있고 하는 이 한동훈은 역시 부역자고 내란 선동의 부역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네. 전 이렇게 페이지요. 보는 것입니다. 네. 네, 다음 말씀하세요. 페이지를 보시죠. 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네. 거기에 뭐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내란죄라고 하는 것이 왜 지금 갑자기 튀어나왔냐 여기 네. 비상계엄에. 그래서 내란죄 관련 형법에 87조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핵심은 폭동이에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폭동을 일으키는 행위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행위가 내란이다. 네. 그런데 도대체 이번 계엄과 관련해서 무슨 폭동이 있었으며 네. 한 명이라도 무슨 사망하거나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죠. 네. 거기 국회 요구에 따라서 이렇게 나갈 때도 서로 인사하고 그렇게 나갔는데 네. 도대체가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난동은 보좌관들이 막 수화기 뿌려대고 총을 뺏으려고 그러고 오히려 난동은 그쪽에서 저질렀어요. 그렇죠. 그게 바로 난동이죠. 계엄군은 유리창 깬 거 하나밖에 없어. 예. 그렇죠. 예. 네. 뭘 없어요. 예.
거기서 내란에 이제 두 가지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폭동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폭동이 없으면 내란이라는 게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런데 목적이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네.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인데 국가 권력의 최정점은 대통령 아닙니까? 네. 그런데 최정점에 있는 국가 원수인 대통령을 직무 배제를 말하는 이 한동훈 이자가 바로 내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국헌문란 하는데 아니 국헌문란 지금까지 한두 번이었습니까? 네. 이 따블당에 하는 행태가 모조리 다 국헌문란이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예. 이재명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이 바로 내란의 수괴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는 네. 것입니다. 그러네요. 예. 그 대한민국 헌법 77조에 거기 보면 대통령은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이렇게 나오는데 네. 지금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정선거 그것도 조직적인 부정선거 내지는 외국 세력에 의해서 선거기관 국가의 최고 권력이 나오는 선거와 관련된 서버가 해킹당했다 이렇다는 말은 네. 이것이야말로 바로 이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냐. 네. 그런데 국정원에서 이런 위험성을 충분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뭐 저번에 점검하는 중에서 그런 게 나왔지 않습니까? 네. 비밀번호가 12345. 그러니까요. 아니 이거는 문 열어준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야말로 절대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범죄 행위다. 네. 그런데 이번에 이게 방귀뀐 놈이 뭐 한다고 이번에 또 그거 비상계엄에 대해서 뭐 중앙선관위에서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명백한 방조죄라고 봅니다. 네.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다음 장을 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너무나도 많이 얘기된 거지만 한번 대표적인 사례를 보자는 거죠. 네. 아니 거기 신검 같은 사전투표지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전투표지가 어떻게 이렇게 땅바닥에 접히는 적 하나도 없고 다음 보시겠습니다. 예, 예, 말씀하세요. 예. 거기 보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 묶음으로 딱 돼 있는데 다발로 신권 다발처럼 딱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하나같이 요런 거는 전부 다 1번만 찍혀 있다는 거죠. 그러게요.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얘기를 하니까 뭐 저기 원형 회복 뭐 특수용지 이런 개뿔 같은 소리를 형상 하고 기억 장치가 돼 있는 특수용지로 했대요. 그런 종이는 근데 우주상에 없답니다. 우주상에 없고 이거는 말 그대로 이거 형상 회복이 되는 종이를 이걸 개발한다면 세계적으로 이거는 노벨상이죠, 노벨상. 노벨상감이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위에 투표지가 길이가 어떻게 똑같은 선거 종류인데 네. 어떻게 길이가 다를 수가 있습니까? 그러게요. 예. 그래서 거기 보면은 하나가 제법 길어요. 예. 이거를 구체적으로 그때 이수정 이 사람이 아마 수원정에 나왔을 겁니다. 예. 수원정에서 이걸 구체적으로 자기 입으로 말을 했지 않습니까? 예. 길이도 다르고 또 뭐 색깔도 다른 이상한 투표지들이 많았는데 네. 총선 패배를 시인한다.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도대체 말도 안 예. 이런 사람이 국힘의 후보로서 나와가지고서 했으니까 아니 도대체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교수고 어떻게 국힘의 집권여당의 후보일 수 있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네. 당연히 이건 이상하지 않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 군데에서 얘기를 했죠. 이게 도저히 말이 안 되니까 계엄 통해서라도 밝혀야 되지 않느냐. 네. 그런 국민적인 요구에 따라서 대통령이 결단을 내린 것이 이번에 비상계엄이다. 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네, 다음 보시겠습니다. 예, 다음 장을 보시죠. 저도 그때 이게 언론계 학계 법조계 컨퍼런스를 했는데 네. 거기 보면은 한상천 위원장 있죠. 전 위원장 있지 네.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그 또 한쪽에는 장기현 박사. 장기현 박사 있고요. 김성진 예. 교수 여기 있네요. 예. 네, 그래서 이 부정선거 규탄하는 컨퍼런스를 했지만은 뭐 반응이 없어요. 이 주요 언론이라는 이 자들이 전혀 뭐 관심도 없고 한 줄의 기사도 내지 않는 것이 지금 이 조중동을 비롯해서 주류 언론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요지에 기용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지난 7월 달에 방한을 해가지고 한국의 부정선거 실태를 조사했었죠. 예. 그래 거기 보면 박주현 변호사도 보이지 않습니까? 네. 여기 있네요. 아래 사진에 네. 보면. 근데 이 사람들도 알고 가서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저기 캠프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가지고 대비를 뭐 수백 명의 변호사를 동원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 언론의 예상과 달리 압승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것을 우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김용현 장관이 지금 뭐 이번에 뭐 저기 자살 시도를 하고 했는데 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네. 그러니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결국 부정선거의 수사의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선관위의 경군이 갔다. 네. 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이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네. 계엄선포 2분 만에 어떻게 선관위 전산실로 가능했겠냐. 네. 주 목적이 이거였다는 결국 거죠. 예. 이거였다는 거죠. 네. 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 아랫장에 보면은 통합선거인 명부 서버 촬영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 한겨레 신문에서 보도를 한 거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자들은 또 이거를 침입이라고 해서 침입. 병군이 법에 따라서 한 것이 어떻게 침입입니까? 계엄군이 선관위 들어가는 게 무슨 침입이야? 그럼 계엄군이 어디 가야 돼? 네. 말을 제목 따는 인간들이 이렇게 교묘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근데 거기 통합선거인 명부라고 하는 요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통합선거인 다음 장을 명부. 보시죠. 네. 네. 다음 장 보시면 다음 장, 예. 그 안동데일리에서 네. 특종을 냈어요. 네. 그래 이제 관내 사전 투표가 선거인 명부가 지금 남아있지 않다고 하는데 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음. 아니 선거 끝난 지 지금 며칠 됐다고 1년이 됐습니까? 2년이 됐습니까? 네. 이거를 물어본 것도 오래전의 일이에요. 네. 안동델리에서 조충렬 기자가 이걸 물어봤는데 선관위에 네. 그러니까 그 아래 보면 뭐라고 하냐면 전혀 별도로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관내 사전 투표자 명부를 별도 보관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보관해야 되는 겁니다. 보관해야 되고 선거인단. 이거를 명부가 지금 남아있지 않다. 그러면 관내 사전 투표가 부정이라는 것을 확인할 방법이 좀 막혀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선거인 명부 서버 네. 이걸 압수수색해야 된다 계속 요구를 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우연히 찾아낸 것이 충남 보령시 지난주에 했지 않습니까? 네. 충남 보령시에 이것을 선관위에서 손대고 있는 것이 딱 잡혔어요 우연히. 아, 예.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관내 사전 투표하고 이렇게만 딱 돼 있던 것이 네. 문제가 제기된 이후에 1투표소, 2투표소, 3투표소 이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하, 예. 그게 이게 그 당시에 선거 끝난 이후에 선관위 전산실에서나 아니면 어쨌든 그 관리하는 쪽에서 손보고 있었다는 아주 중요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그건 지난주에 얘기를 했었고요. 예. 그러면 이 별도 보관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별도 보관하고 있지 않으면은 서버 촬영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근데 이제 이 서버 촬영했다는 것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요즘에는 이게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네. 이거를 안 뜯고 그거를 뜯어갖고 안 가도 네. 그냥 딱 되면은 이게 전부 다 복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 파일 복사 기법이랍니다. 그게.
전문가가 나와서 얘기했죠. 예. 네네. 그래서 그게 그래가지고 이제 확보를 했는데 만약에 이제 확보를 해가지고 이제 이게 있다고 하면은 왜 거짓말했냐? 별도 보관하지 않고 있다고. 그런데 이거 아니라도 부정선거 증거가 너무나도 많지 않았습니까? 너무 많아요. 예. 예. 예, 일로 말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이 선관위에서 만약에 이것이 있다면 왜 허위 답변했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다음 보시겠습니다. 예, 다음 장을 보시죠. 그래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중국이 이번 탄핵 선동에 개입했다. 네. 지금 우리나라의 부정선거에 중국이나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은 누차 얘기된 바 있지 네. 않습니까? 네. 전에 보면 팔로우 더 파티, 네. 중국 공산당을 따라 이것이 들어가 네. 있다고 민경호 의원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너무나도 그런 증거들이 많고 지난번에 우리가 이봉규 TV를 통해서 제가 사진 찍은 것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거 개표가 끝날 그 언저리에 아주 머리가 꼭 중국 고관처럼 생긴 애들이 우르르 과천 네. 아니다 저기 어디 광명 역사에서 내리는 거를 제가 사진 찍었었는데 네. 이게 수상쩍다는 거죠. 그런데 네. 이걸 어떻게 하냐? 지난번에 뭐 저기 성남에서 인쇄소에서 뭐 이상한 사람들이 아프리카 사람들 왔다는 이런 것도 보도가 됐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게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야당 탄압이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이번에 부정선거와 관련된 이 부분도 얘기가 돼야 되고 압이 아니라 탄합이라고 이렇게 스펠링을 달리 이렇게 피켓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건 그러게요. 중국 사람들이 중국 인쇄소에서 해가지고 스펠이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모르고 단체로 저걸 다 들고 나온 거예요. 예.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국내에서 제작했다면은 저렇게 제작할 수도 없죠. 국내에서 제작할 어떻게? 수는 없거니와 이건 납품하면서 그럼요. 이거 망하는 그리고 일인데. 한국 사람들이 하면 이거 피켓이 이게 철자가 틀렸네 하고 저거 들지도 않지. 근데 저거 그러지 않죠. 저거 중국 사람들이가 다 들었고 저거 제작한 저 뭐 인쇄소 같은 데도 중국 사람이 하는 거고 그런 거다 이런 얘기죠. 예. 근데 대표님 보십시오. 그런데 그 왼쪽에 있는 거 말입니다. 네. 윤석열 정권의 정치 탄압을 규탄한다. 네. 이게 아까 얘기한 게 이게 모양이에요. 이게 국회 예. 앞에서 이자들이 예. 따블당이 정부 피켓 들고 손피켓 들고 나와가지고서 이렇게 시위를 하고 있는데 이 국회의원들이라는 인간들이 네. 거기에 정치 탄압이라고 하는 거로 요걸 들고 네. 이자들도 중국인하고 비슷한 애들이니까 이런 게 가능하죠. 그러니까요. 정신 한 스펠링- 놈이라도 정신이 있으면 정신이 없는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저 그래도 똑똑한다고 하는 놈들 다 나왔는데 스펠링 틀린 것도 모르고 저러고 들고 앉았네. 그리고 그러니까요. 중국에서 제작된 건지 중국인이 제작한 건지도 모르고 저거.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이거 집단적으로 미친 게 아니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예, 마무리 네. 점에서 다음 장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그 탄핵 비상사태 탄핵 국면에서 예. 너무나 수상한 게 있어요. 네. 여태까지 북한이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큰 변동 상황이 있을 때마다 늘 막 하루같이 그냥 시간대별로 계속해서 간섭하고 또 반응을 쏟아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는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게요. 예. 이게 12월 5일 날짜의 보도입니다. 네. 며칠 동안 아무런 반응이 없다. 음. 그래서 저는 거꾸로 봅니다. 이 의도적인 침묵이 오히려 북한이 지금 이 탄핵 국면에서 보이지 않게 작용을 하고 있다가는 역으로 추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얘기하면 거꾸로 이상하니까 네. 그런 문제를 제기를 이제 국내 언론들이 북한이 이상하네 왜 이번에는 안 할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노동신문에서 이거는 오늘 짤 겁니다 아마 이게. 네. 오늘 나왔어요 이제 노동신문에서
여태 조용하고 있다가 예. 그러니까 그런 의심을 받을 수도 있겠네 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지금 요거를 딱 하니까 예. 요거를 저기 예총회 뭐 거기 예술회관에서 이걸 제가 따왔는데 네. 거기에 일하면은 저자들한테 도움 주는 거야. 음. 이런 기사로 올려놨어요. 네. 그 얘기가 뭐냐? 이거 왜 가만히 있다가 니네들이 이걸 올리냐? 올리면은 이게 서로 연결돼 있다가는 것을 거꾸로 드러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나름대로 추정컨대는 이거는 북한이나 중국이 이번 탄핵 사태에도 뒤에서 은밀하게 또는 이거 조그맣까처럼 무직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고 여기에 놀아나서 또는 같이 호응을 해서 이재명은 내란에 준하는 이런 행동을 내란죄입니다. 그냥 내란 수개죠. 네. 내란 수개고 이 이재명하고 함께 얘기를 하고 있는 함께 행동을 하고 있는 한동훈 기자도 내란의 공범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한 개 조금 제가 의심적인 건데 이 부분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네. 한동훈이가 갑자기 태도 변화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네. 근데 태도를 왜 변화를 했을까를 생각해보면 타이밍이 아주 중요한데 네. 그 김용현 장관이 네. 중앙선관위 서버 얘기를 하면서 부정선거 문제를 하니까 갑자기 태도가 급변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의심을 하는 겁니다. 지난번 한동훈 당대표 경선에서 한동훈 국힘의 이 선거를 모조리다. 중앙선관위에 맡겼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상하다는 거죠. 어허. 이준석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준석도 그 대표될 때 중앙선관위가 개입을 했고 한동훈이 대표될 때도 중앙선관위에서 왕창 맡겼는데 그런데 이번 한동훈 그 득표율도 숫자가 좀 이상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은 뭐 증거는 아직까지 확보를 하지 않았지만 이번에 그 오늘장가 아마 서버 저 포렌식이 성공했다고 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포렌식 성공했어요? 예, 포렌식 어제 마쳤다고 들었습니다. 아니, 이거 확실한 뉴스입니까? 예, 아주 제가 믿을 수 있는 분으로부터 아. 이거 아니, 이번에 계엄군이 들어가가지고 들어가서 확보한 자료로 포렌식 예. 성공했다. 네네. 어유, 이야. 포렌식에 성공했다는 것을 듣고 이제 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지금 태세 전환을 한 것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아, 예. 어디서 들었어요? 포렌식 성공했다고? 계속 하는데 저기 여권의 핵심부하고 통하는 분한테 들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네. 예, 우리가 또 너무 또 섣불리 기뻐하기보다는 요거 좀 확인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렇죠. 예. 성공할 거예요. 성공할 거야 이제. 예. 근데 포렌식 성공에 앞서서 네. 이미 지난번에 국정원에서 들어가서 할 때에 네. 웬만한 자료는 다 확보를 했고요. 이미 다 확보했죠. 예. 확보를 했고 이번에는 이거를 완전 확인사살하는 확인사살, 점에서 예. 한 거고 그것이 이번에 이제 확증을 잡을 수가 있으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윤 대통령이 침묵을 하다가 차라리 날 탄핵해라. 예. 법으로 다투자. 예. 나는 하야는 없다. 예.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이고 예. 어제도 이제 공식적으로 미국에서도 공식적으로 이제 얘기를 이 사태에 발언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정황 여러 가지 것들을 보아서 예. 그 분의 말씀이 네. 저는 뭐
확신이 서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포렌식이 성공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물증을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탄핵 뭐 만약에 심사가 들어가면 그 과정에서 이거를 만천하에 공개한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외신들은 전부 다 이번에 비상계엄은 목적은 부정선거다. 그러니까 예. 그렇게 다 얘기하고 있는데 이 조중동을 비롯해서 이 저 신문 방송 어느 거에 이런 걸 얘기를 안 해요. 네. 그런데 이제 SBS에서 이거를 좀 물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또 상황이 급변하지 않겠는가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진 교수였습니다. 예. 네. 자, 후속 보도를 우리가 기대해 봅니다. 지금 이제 김성진 교수는 예, 그런 믿을 만한 분한테 첩보를 입수했다는 건데 포렌식 성공했다. 확인 사살했다. 자, 지켜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